시간에 부등식의 기본 성질이라는 걸 배웠죠.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더하거나 빼기를 양 부등식에 해줄 때는 부등식이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A 더하기 C, B 더하기 C라든지 A-C, B-C 양변에다가 같은 걸 더하거나 빼는 거는 부등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단 주의해야 될 거는 누구 할 때? 곱하기 C 하거나 혹은 나누기 C 할 때는 누구를 좀 주의해야 된다? 부호를 주의해야 된다. 양수로 나눌 때는 그대로지만 음수로 나눌 때는 얘네들은 부호가 바뀐다. 이런 거 좀 기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나 했었고요.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이 아이들을 제곱을 할 때 둘 다 양수면 제곱하면 A가 더 크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둘 다 음수면 이런 경우는 또 제곱하면 어떻게 된다? 뒤집힌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곱한 부등식은 0에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이런 걸 본다 그랬지. 그래서 실제로 무조건 A가 B보다 크다고 해서 제곱하는 게 A가 더 크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맞다 틀리다? 이건 틀리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맞지? 얘가 둘 다 양수라면 사실 제곱한 건 얘가 더 클 거고 그지? 이게 둘 다 음수라면 제곱하면 누가 더 커진다? B의 제곱이 더 커진다. 그러니까 이게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제곱한 거의 부등식이 반대로 바뀔 수도 있고 무조건 얘네들을 확신할 수는 없다. 단 표현이 이런 게 들어가면 또 이건 참이다. 좀 이따 쓸까? 너무 낮은가? 얘가 A가 더 큰데 둘 다 양수다.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이런 경우는 제곱한 게 A제곱이 더 크겠구나. 이렇게는 볼 수 있었다. 이런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 성질에서 제곱하는 경우는 좀 주의해서 봐야 된다. 무조건 큰 게 제곱해서 커지는 건 아니다. 라는 걸 꼭 기억을 해줘야 돼. 자, 또 뭐가 있었냐면 역수꼴이 있었어요. 역수. 역수꼴은 결론을 정리해 놓고 계시면 됩니다. 첫 번째 어떤 경우는 같은 부호인 경우는 얘네들은 뭐한다? 역수꼴을 뒤집힌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만약에 두 개의 부호가 다른 부호라고 하면 그대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다고요. 얘는 그대로 얘는 뭐한다? 뒤집힌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A하고 B가 있는데 얘가 둘 다 양수야. 그렇게 되면 얘네들의 역수를 취해 A분의 1, B분의 1을 구했을 때 부동과 반대로 얘 뒤집힌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혹은 둘 다 음수야. 어떻게 써야 돼? 음수 이렇게 둘 다 음수다. 그러면 이번에는 B가 더 컸는데 얘네들의 역수를 취하게 되면 누가 더 커진다? A분의 1이 더 커진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무슨 부호일 때? 같은 부호일 때는 둘 다 플러스, 둘 다 마이너스일 때는 역수를 취하면 이게 배수관계가 바뀐다는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두 개의 부호가 반대야. 뭐 이런 식으로 이러면은 A는 양수고 B는 음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뒤집어도 바뀌지가 않는다. 여전히 얘가 더 크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지. 근데 이렇게 문자로 봤을 때 이런 느낌이 들지 않고 이게 뭔 소리지? 하면은 사실 숫자로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문자는 다 이런 표현으로 나와. 문제로서 이렇게 문자로 확인이 될 때 이런 게 맞냐 틀리냐를 볼 때 이게 바로 직접적으로 익숙하게끔 해주시는 게 사실 두고두고 좀 쓸 때 편하다 이런 걸 좀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잠깐 샘플 하나 만들어 드리면 이런 거죠. 저번에 이제 보여준 거 3이 1보다 커요. 둘 다 양수죠? 그러면 3분의 1이랑 1분의 1을 비교하면 누가 더 크다? 1분의 1이 더 크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1을 비교하면 누가 더 커요? 마이너스 1이 더 커요. 그럼 얘네들을 뒤집어 보면 누가 더 커진다? 마이너스 3분의 1이 더 커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둘의 부호가 뭐 할 때는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같을 때는 이렇게 뒤집으면 어떻게 된다? 바뀐다. 그런데 하나가 3이고 하나가 마이너스 1이어서 두 개가 어떤 부호일 때는 다른 부호일 때는 역수를 취해주더라도 그 부호를 침범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얘는 여전히 그대로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부호일 때는 얘네들은 역수 취해도 그대로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게 이제 역수꼴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했었던 건 뭐였냐면 1차 부등식을 푸는데 절대값 기호가 포함된 부등식을 풀었습니다. 자,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였죠. 절대값 x 플러스 3 이렇게 들어있어. 그러면 이걸 보면서 나는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범위를 나눌 줄 알아야 된다. 이 친구가 0이 되는 값이 마이너스 3인데 그것보다 큰 값을 집어넣으면 얘 오늘 분표 엄청 분질러 보네. 네, 얘는 그대로 나오게 되고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 나올 때 누구 곱해서? 마이너스 곱해서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게 기본 스타트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0이 되는 값이 기준이라고 그랬죠?
마이너스 3을 넣으면 얘는 양수 0인데 그것보다 큰 걸 집어넣으면 양수니까 양수일 땐 그대로 나온다. 그런데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걸 집어넣으면 얘가 음수가 되면서 음수일 땐 마이너스 곱해서 나온다. 이렇게 쪼개줄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두 개를 다루게 되면 이런 경우는 얘가 보가 바뀌는 지점이 1이고 얘가 보가 바뀌는 지점이 2이기 때문에 범위를 세 가지로 나눠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1과 2를 기준으로 해서 1보다 작을 때는 너는 음수, 1보다 클 때는 너는 양수가 되고요. 2를 기준으로 해서 얘는 2보다 작을 때는 음수, 2보다 클 때는 양수가 되기 때문에 부호가 총 세 가지에 따라서 경우가 다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x가 1보다 작게 되면 얘도 마이너스고 얘도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둘 다 마이너스를 곱해서 써준다. 이게 핵심이었고, 자, 두 번째는 x가 1과 2 사이에 있으면 여기는 플러스로 바뀌어서 x-1이 그대로 나오는데 여기는 마이너스라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된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거였고, 그리고 세 번째 거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둘 다 플러스가 되면 얘네들은 둘 다 그냥 나오면서 뭐가 된다? x-1, x-2가 그대로 나오게 된다. 이렇게 그래서 뭐 계산까지 해버리면 EX 빼기 3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여기다가 이제 부등식을 푸는 형태로 우리가 범위를 나눠서 계산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범위를 나눠서 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하면 특정 상황은 좀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것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건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끝에 누구만 있는 경우, 상수만 있는 경우는 좀 쉽게 풀 수 있었다. 있는 경우 쉽게 이렇게 했을까 쉽게.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였죠. 절대값 x가 3보다 작거나 같아요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뭐 x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딱 누구만 있으면, 숫자만 있으면 x는 누구와 누구 사이? 마이너스 3과 3 사이에 있어요. 이렇게 바로 풀 수 있었고, 거꾸로 x가 1보다 크거나 같아요 였다면 x는 1보다 크거나 같거나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바로 풀 수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의 여기에 누구만 있을 때는, 이렇게 상수만 있을 때는 얘네들을 이렇게 범위에 따라서 바로바로 식을 짜줄 수가 있고, 그러면 그 안에 뭔가 복잡한 식이 들어있어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서 절대값 x-2가 3보다 작거나 같아요 라고 한다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개체, 그 i가 결국에는 3과 마이너스 3 사이에 들어간다. 뭐 이런 말이 될 거니까 얘는 x-2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다. 이렇게 잡아주면 될 거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x값 범위는 2 더해서 5부터 빼기 1까지다. 이렇게 잡아주면 아주 깔끔하게 풀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얘도 같은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절대값 x가 1, 뭐 이렇게 좀 복잡하게 절대값 x-2가 뭐 예를 들어서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줬다면 이 안에 것만 바뀐 거죠.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얘는 안쪽에 있는 x-2가 3보다 크거나 같으면 성립할 거고, 마찬가지로 x-2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아도 성립할 거라서 x의 범위는 5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상수만 주어질 때는 이렇게 쉽게 푸는 것도 있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걸 다 한번 복습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한 건 뭐였냐면 부등식을 뭐로 해석해서 푼다? 함수로 해석해서 풀겠다. 이런 거를 우리가 마지막에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fx가 0보다 크다 이런 부등식을 푸는데 이 부등식을 뭐로 바꿔서 함수로 바꿔서 해석을 하자 라고 하면 어떻게 우리는 해석을 한다? y는 fx가 y는 0보다 어디 쪽에 있을 때? 위쪽에 있을 때, 위쪽에 있을 때 무슨 값의 범위? x 값의 범위. 이거를 우리는 부등식에 뭐라고 불렀다? 해라고 불렀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앞으로 부등식을 누구로 바꿔서 함수로 바꿔서 해석을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 y는 0이라는 친구는 정체가 뭐였냐면 그래프에서는 x축이었다 이런 얘기도 우리가 정리를 했었죠. 그래서 간단하게 그래프를 하나 그려놓고서 이렇게 여기 x축, 여기 y축 하면서 그래프를 이렇게 쓱 던져줍니다. y는 fx임 이렇게 던져주고 여기가 2구, 여기가 4임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 함수 그래프를 던져놓고서 야야 부등식 한번 풀어봐라 얘들아 하면서 fx는 0보다 크다 이걸 풀라고 하면 우리는 해석할 때 어떻게 한다? y는 fx가 y는 0보다 위쪽에 있을 때를 찾아야 된다. 자, 그럼 y는 fx는 누구냐? 얘가 y는 fx고, 그리고 y는 0은 누구냐? x축. 얘가 y는 0이다.
그러면 이 두 개가 만나는 점을 찾아서 여기가 2고 여기가 4인데 얘를 기준으로 잘라보면 이 왼쪽에서는 fx가 위쪽에 있죠. y는 x보다. 그리고 이쪽은 아래쪽에 있죠. 그리고 이쪽은 다시 어디 쪽에? 위쪽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만족하게 하는 x의 범위는 x값을 기준으로 2보다 작거나 또는 누구보다 크다? 4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찾는 게 부등식을 함수로 해석하는 거다까지 했어요.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의 리뷰입니다. 됐을까요? 그리고 어저께 내가 퇴근길에 너무 배고파가지고 편의점에서 먹을 걸 좀 사는데 갑자기 이렇게 보이더라고. 트윅스가 그냥 갑자기 막 생각이 나서 샀는데 작은 거 없어서 그냥 큰 걸로 샀어요. 근데 누구였지 근데? 정현 김민희 맞지? 잘 보다. 점점 깨고 근데 좀 녹은 것 같다. 내 가방에 있어서. 그리고 막 그런 거 하나 사게. 코스트코 막 이런 데 있잖아. 가면 이렇게 큰 거 팔지 않니? 그거 하나 사가지고 우리 좀 약간 먹으면서 하자. 응? 나도 좀 먹으면서 이런 거 사실 큰 거 사는 건 살찌기 직방인데 그죠? 그래서 한번 좀 이렇게 돼요? 야 그리고 근데 진짜 항상 느끼는 건데 이게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니네 토요일마다 왜 이렇게 되게 다 쩔어 있어? 어? 내가 이상한 거야? 아니면 진짜 나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니네 주중에 더 빡세지 않니? 주중에 학교 갔다가 막 와가지고 뭐 더 바쁘게 해가지고 왔는데 보면은 주중에 할 때는 그래도 조금 빨리빨리 타거든? 근데 뭔가 이 주말에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무거워져. 맞지? 기분 탓 아니지? 왜 그럴까? 왜 그런 거 같아 기분아? 여기 지금 피곤해. 응? 왠 거 같아? 어제도 달렸어? 너도? 너도? 넌 안 달렸어? 그래. 근데 좀 뭔가 불금인데 그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는 있어. 조금만 중간에 끊기 힘든 거지. 한번 가면 끝까지 가는 거잖아 지금. 이 중간에 못 멈추잖아, 그지? 그때가 좀 핫해? 애들이 많이 와? 같은 학교에서 뭐 같이 한다 그러면? 그래요. 참. 그 재미를 내가 모르진 않아서. 간다. 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래서 사실 오늘 여기부터 출발해서 2차 부등식의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를 할 건데 이제 여기에서 그 예제 하나만 같이 다시 한번 풀어보고 그 마지막 4번 있잖아. 그거 하나 같이 한번 풀어보고 그리고 오늘 이제 이어서 한번 2차 함수까지 관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하는 내용은 이 파트가 조금 연습이 돼서 이제 이거 나 이제 좀 할만한데? 라고 느껴지는 친구들한테는 되게 조금 수월하게 이해가 될 거고 이게 만약에 정리가 안 됐다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뭔 소리지? 이런 느낌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가 됐든 한번 잘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여기 지웁니다 이건. 한 가지만 더. 지금 여기 이렇게 쫙 봤지? 쫙 봤는데 여기서 저게 뭐지? 이게 다 기억 안 나는데 하는 테마가 있으면 제목만 적어놔. 알겠지? 내가 쉬는 시간에 이따 가서 설명해 줄게. 이 중에서 나 저거는 지금 잘 이해가 안 됐어. 이건 나 뭔지 잘 모르겠어 하는 거는 프린트에다가 좀 적어놔. 그리고 쉬는 시간에 날 부르면 내가 그건 다시 한번 설명 빨리 해줄게. 오케이? 없으면 괜찮고요. 이런 거 좀 남들 있는 데서 적으면 좀 그런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적어놔요. 그냥 딱 제목만 적어놔. 3글자만 딱. 제가 이따 가서 해드릴게요. 그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어디냐면 560번부터 이제 시작할 건데 요거부터 해서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얘는. 그리고 이제 뒤에 거 쭉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함수 그래프만 딸랑 던져주고서 여러분들한테 부등식의 해를 풀어라 뭐 이렇게 한 문제를 한번 볼 거고요. 자, fx가 0보다 크다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는 구구절절히 다 설명했지만 그냥 이번에는 좀 정리가 됐다는 느낌으로 그냥 딱딱 찍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y는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여기 y는 gx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함수를 보면 이 부등식 우리가 함수로 해석해서 푼다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양변에 y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y는 fx하고 y는 0을 비교하는 거고 y는 0이 뭐인 줄 알아야 돼? x축인 줄 알아야 돼. 그럼 내가 먼저 봐야 될 것은 y는 fx하고 x축의 교점부터 찾는 거예요. 교점이 여기는 d가 있고 여기는 a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교점을 기준으로 fx가 x축보다 위쪽에 있는 구간이 여기하고 그리고 이쪽 위쪽에 있는 구간이 여기거든요. 그리고 이 사이에 있을 때는 fx가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게 이제 눈에 들어오시면 돼요. 그럼 위쪽에 있는 거 나는 찾는 거니까 x값의 범위는 a보다 뭐하다? 작다. 또는 누구보다 크다? d보다 크다. 이렇게 잡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gx가 3보다 크다 이거거든요. gx가 3보다 크다. 자, 그러면 이제 함수로 보자면 y는 누구와? gx하고 얘는 y는 3과의 비교를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y는 gx하고 y는 3을 비교했을 때 y는 gx가 위쪽에 있을 때 요거를 찾아라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y는 3을 좀 그릴 수 있어야 돼요. y는 3은 어떻게 그리냐 하면은 우리가 y는 0은 y축에서 0을 찾아서 이렇게 그리면 y는 0이었잖아요. 그럼 y는 3은 y축에서 3을 찾아서 요렇게 그리면 이게 뭐가 된다? 얘가 y는 3이라는 함수식이 됩니다. 이런 걸 이제 상수 함수라고 하고요. 뭘 집어넣어도 3이 나오는 함수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얘가 위쪽에 있는 걸 찾으려면 일단 누구 먼저 찾아요? 그렇죠. 교점을 먼저 찾습니다. 여기 교점이 있고요. 그럼 여기에 교점 x좌표는 0, 여기에 교점 x좌표는 2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gx가 위쪽에 있는 구간은 여기죠? 여기가 gx가 y는 3보다 위쪽에 있고요. 여기는 gx가 3보다 아래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구간을 찾아서 x값의 범위는 0부터 어디까지? 2까지다. 그러니까 이때의 답은 0보다는 x가 크고 2보다는 작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해가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fx가 gx보다 크다. 요거거든. 자, 이거는 이제 함수로 보자면 누구하고? y는 fx하고 y는 gx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fx가 어디 쪽에 있을 때? 위쪽에 있을 때 x값의 범위가 되는 거고 그러면 fx하고 gx하고 보면 여기가 fx고 여기가 gx거든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굴 먼저 찾아? 저 교점을 먼저 찾으세요. 그럼 이때 교점의 x좌표가 b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2가 된다. 이렇게 이제 잡아주면 되겠지. 2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누가 위쪽에 있어야 되냐면 fx가 위쪽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fx가 누구냐면 얘거든. 얘가 gx보다 위쪽에 있는 구간이 여기죠. 여기 fx가 gx보다 위쪽에 있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가죠. 그러다가 다시 여기 교점 지나서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여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x값은 b보다 작을 때와 여기서는 2보다 클 때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라서 얘는 x값이 b보다 작을 때 또는 2보다 클 때입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 되게 어려운데 마지막이 좀 복잡하죠. 어렵다기보다는 자, 얘는 이제 뭐라고 줬냐면 fx랑 gx랑 곱해서 양수다 이렇게 줬거든요.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떻게 풀 거냐면 기본적으로 두 개가 이렇게 곱해지게 되면 두 가지 상황이 있어요. 첫 번째는 fx가 양수면서 gx도 뭐일 때
양수일 때. 그러니까 플러스 플러스면 곱하면 양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 두 번째 상황은 fx가 음수라면 gx도 음수일 때. 이렇게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둘 다 음수일 때도 곱하면 양수다. 이렇게 덮인다는 거지. 그럼 첫 번째 fx가 0보다 크다는 아까 구해놨거든요. fx가 0보다 클 때는 x가 a보다 작고 x가 d보다 크다. 이렇게 구해놨으니까 이건 재활용합시다. 얘는 x가 a보다 작고 또는 x가 d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gx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가 gx인데 이 gx가 0보다 크다를 보면 되죠. 그럼 gx하고 0이면 또 x축이니까 여기하고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gx가 x축보다 위쪽에 있는 것은 범위로 보자면 c부터 m까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c부터 m까지가 됩니다. 자, 그럼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얘도 양수면서 동시에 얘도 양수로 만드는 범위값을 찾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는다를 우리는 이제 연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 같은 경우는 연립하면 어떤 느낌이 되냐면 지금 여기 A, 여기가 C, 여기가 D, 여기가 M이다. 이렇게 되면 A보다는 작고 D보다는 커야 얘를 만족을 하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C보다는 크고 M보다는 작아야 얘를 만족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게 여기죠. 여기. 여기에 있는 어떤 x값을 찍게 되면 얘는 fx도 양수로 만들고 얘는 gx도 양수로 만들고 이런 느낌이잖아. 그죠? 여기 있는 애는 얘와 얘를 동시에 양수로 만드는 거니까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인 답이 d보다는 뭐하고 크고 m보다는 작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상황의 답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얘기가 되죠. 그래서 둘 다 양수일 때는 여기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상황인 거고. 다음 이제 두 번째는 fx가 음수다 인 건데, 얘 같은 경우는 반대로 하시면 되죠. 아까 우리가 fx가 이렇게 생겼었는데 얘가 x축보다 위쪽에 있는 것이 d보다 크고 a보다 작다 했다면 fx가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구간은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a부터 d까지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값을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해석해 보면 x는 a부터 d까지 이렇게 되면 얘가 이제 음수인 범위가 될 거고, 그러면서 동시에 gx도 음수해야 되죠. gx가 음수라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긴 gx와 x축과의 교점을 확인하셔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이 구간, 얘는 c보다 작을 거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이 구간은 얘는 m보다 클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는 x가 c보다 작고 또는 m보다 크다. 이렇게 교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찾아주시면 되고, 그러면은 일단 a, 여기는 C, 여기는 D, 여기는 M 이렇게 들어갔을 때 A부터 D까지 요거를 만족하는 게 너를 만족하는 애고, 그리고 C보다는 작고 M보다는 크다. 이렇게 만족을 하는 것이 쟤니까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이 범위가 최종적인 답이 됩니다. 따라서 요 2번 상황을 만족하는 X의 답은 A부터 D까지가 된다, C까지가 된다. 그래서 요 범위랑 이 범위를 최종적으로 같이 써야 되죠. 요거도 두 개를 곱해서 양수로 만들고, 이 범위에서도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양수로 만드니까 이 값과 이 값을 최종적으로 합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답은 이것 또는 이거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깔끔하게 문제가 끝나요. 까지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의 마무리입니다. 자, 됐죠? 이해됐어요? 자, 이제 오늘 이어서 계속 진행할게. 리 됐나요? 자, 이제 어저께 정리했던 내용으로 562부터 564, 6 그리고 8까지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가장 기본이 되는 함수로 해석하기. 요거 가지고서 이제 문제들 풀어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실습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조금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겁니다. 잘 보세요. 자,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562번부터 가시죠. 자, 인수분해가 될 때, 안 될 때, 뭐, 이렇게 이제 지금 구분을 하기보다는 지금 무조건 일단 그냥 함수로 봅시다. 이런 걸로 좀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지금부터 문제 풀면서 한번 좀 어떤 식으로 갈지를 연습을 좀 잘 해줘. 그리고 계속 이렇게 풀 건 아니지만, 저번에도, 안 돼! 저번에도, 자, 다시 한번, 빨리 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처음에 어떻게 연습할 거라고? 좀 어렵게 연습할 거라고, 그치? 그러니까 귀찮아도 함수 그래프를 연습하기. 한 번만 더 얘기해 줄게. 자, 간다. 자, 562번은 3x 제곱이 2x 플러스 1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을 푸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등식을 풀 거예요. 자, 그런데 부등식을 푸는데 우리가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은 계속 얘네들을 뭐로 해석해서? 함수로 해석해서 보자 연습할 거고요. 자, 일단 왼쪽으로 다 넘깁시다.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을 풀어야 되는 거죠. 근데 굳이 이 쉬운 문제를 굳이 누구로? 함수로 붙여서 쓸 거예요. 함수로. 그러면 y는 3x 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1, 2 누구보다? 여기도 y는 붙이면 y는 0, 즉 x축보다 어디 쪽에? 아래쪽에 있을 때 라고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의 함수를 그리려면 이제 그래프를 좀 그려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 함수식, 이차함수식이 인수분해가 되면 사실은 x절편 구하기가 되게 쉽죠. 저식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가 되는데 인수분해를 해보시면 3x, 여기는 x, 여기는 1, 여기는 1이 되면서 마이너스 플러스라는 식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x절편이 하나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고요. 하나는 누가 된다?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좀 간단하게 그려보면 여기가 y축, 여기가 x축이 되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 정도의 x절편이 가지게 되면 여기에 1 정도의 x절편이 또 생기면서 그래프는 아래로 블록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가 y는 3x 제곱 빼기 2x 빼기 1이라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친구가 누구보다? y는 0보다 아래쪽에 있을 때 x값의 범위는 얘와 얘 사이잖아요. 그죠? 얘가 아래쪽에 있을 때. 그러니까 답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3분의 1부터 1 사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는 이 그래프를 안 그리셔도 머릿속으로 다 그려지고요. 그게 나한테 익숙하게 만들어지게 하는 게 지금 이렇게 시키는 이유예요. 아시겠죠? 자, 2번 한 번 더 봐보도록 하죠.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네. 자, 얘도 이제 함수로 한번 해석을 해볼 건데 이렇게 생긴 부등식을 함수로 가면 어떻게 될 거냐면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라는 함수를 그려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잘 보시면 얘도 인수분해가 돼요. 어떻게 되냐면 x제곱을 마이너스로 이렇게 곱해서 보시면 얘는 x, 3, 1,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는 x가 마이너스 1하고 3에서 x절편을 가진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 그럼 x절편을 이용해서 얘를 그리면 되고요. 인수분해가 되면. 자, 그럼 이제 그래프 다시 한번 그려보면 얘는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3 이렇게 생겼을 거고 지금 현재 이 함수는 얘가 음수란 말이에요. 최고차항이.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위쪽으로 이렇게 그려질 거야. 이렇게. 자, 그런데 이렇게 생긴 애가 누구를 기준으로? 이거 이제 y는 0 하면 x축을 기준으로 작은 쪽 그리고 같은 것까지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같은 곳은 그냥 마이너스 1이랑 3에서 같아지는 거고 작은 쪽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x가 3보다 크면 된다 인 거니까 이런 경우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두 번째 것도 끝이 납니다. 자,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죠. 자, 564번 갑니다. 인수분해가 안 될 때.
천천히. 지금은 제가 최적화된 풀이보다는 아까부터 얘기했지만 약간 일부러 번거롭게 계속 가르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조금 지금 귀찮게 공부하시면 나중에 진짜 모든 상황이 다 그려지실 거니까 조금 약간 제가 단계를 좀 정리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부터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시리즈를 연습을 할 건데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이렇게 연습시킬 거예요. 자, 초보자 버전이에요. 잘 보세요. 자, 이런 부등식을 풀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실 것은 뭐냐면 방정식을 푸세요. 방정식. 이걸 먼저 푸세요. 그리고 나서 함수로 해석하세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줄게요. 자, 그러니까 방정식을 푸세요는 뭐냐면 말 그대로 부등식이기는 한데 이 친구의 방정식화, 그러니까 x제곱 빼기 2x 빼기 2는 0이다 라고 하는 이 방정식을 먼저 푼 다음에 문제를 풀라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 친구의 방정식을 풀려고 하는데 인수분해가 지금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일단은 근의 공식을 사용해서 문제를 좀 풀어볼 거예요. 그럼 방정식에서 근의 공식을 사용할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짝수 공식을 사용하시면 1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3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1 플러스 루트 3이 되고요. 하나는 1 마이너스 루트 3이 된다. 거든요. 그치 그치? 이거를 먼저 한번 풀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걸 정리를 해줄 건데 여기서 질문. 이 뭐냐면 이 친구의 보는 뭘까요? 어려운 거 아니야. 좀만 생각해보면 돼. 이 친구 보 뭐예요? 1번 양수, 2번 음수. 뭘까요? 뭐 누구 보고 얘기하지 않았어? 이거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양수? 다른 친구 없어요? 음수. 아, 이거 너무 양수 아니면 음수인데 그죠? 난 양수 같다. 1번 같다. 2번 같다. 주세요. 몇 번? 번? 2번? 그래, 2번이죠. 이거 2번입니다. 2번. 왜냐면 루트 3이 1. 얼마잖아요. 그죠? 그래서 1보다 좀 큰 수예요. 그러니까 너는 음수다. 이런 거는 나중에 두고두고 많이 쓰시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른다가 아니라 이걸 이제 판정한다. 부호를 좀 볼 줄 알아야 된다. 요거를 좀 계속 연습을 하는 거지. 딱 보면서 그냥 1만 루트 3이 있는가 아니라 이거 0보다 작겠네. 이런 거를 좀 체크하시면서 가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렇게 방정식을 풀게 되면 두 번째는 누굴 그릴 거냐면 함수를 그리실 거예요. 함수. 자, 근데 함수는 어디로 볼록하게? 아래로 볼록하게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지금 x축이랑 만나는 근이 1-루트 3인데 하나는 음수가 되게 1-루트 3, 하나는 양수가 되게 1 플러스 루트 3 해서 아래로 볼록하게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맞죠? 자, 그럼 함수가 이렇게 생겼고 부등식은 작거나 같은 쪽이니까 얘가 아래쪽에 있는 거 되고요. 그죠? 같은 것도 괜찮다인 거니까 요거는 같은 것도 되고 아래쪽에 있으면 그때 x값을 보면은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을 쓸 때는 어떻게? 1-루트 3부터 x는 1 플러스 루트 3 사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의 공식을 먼저 써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가지고 해를 이렇게 그리는 거는 사실 저 문제랑 똑같은데 여기서 이것도 한번 얘기를 할게. 방정식을 풀었더니 여기서 실근이 몇 개가 나왔다? 2실근이 나왔다. 그리고 그 2실근이 나왔다는 것은 여기에 교점이 몇 개가 생긴다? 교점이 2개가 생긴다. 라는 얘기와 같은 거죠. 진짜 이거 수없이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계속 이거 연결해서 인지를 시켜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방정식을 번거롭게 풀어봤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원래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지만 제가 그냥 뒤에 있는 문제랑 짬뽕 시켜서 인수분해 안 되는 거 두 개를 각각 다른 경우를 보여줄게요. 지금처럼 실근이 나오는 걸 보여줬는데 이거 똑같으니까요. 제가 이걸 좀 문제를 바꿔서 여기를 7로 만들어서 한번 풀어볼게요. 7. 자, 이런 부등식을 풀어라 라고 바꿀게. 이거 원래 1인데 그냥 제가 바꿔서 풀 거예요. 두 개를 비교해서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등식을 푸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형태를 풀 거고요. 그리고 얘도 인수분해 안 되는 애 푸는데 어떻게 풀라고? 방정식을 먼저 풀고 함수 그래프를 그려라 라는 거예요. 그럼 일단 방정식을 풀어보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7은 0이다 라는 이런 식이 나오게 되고 그럼 얘는 근의 공식을 사용하면 1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면서 여기가 빼기 3이 됩니다. 그래서 한 근을 잡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i가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근을 잡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i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서 나 누구 그릴 거야? 그래프를 그릴 거야. 자, 근데 그래프 어떻게 그리죠? 얘는 이렇게 허근이 나왔어. 자, 방정식 풀었더니 허근이 나왔다. 그러면 함수로 그래프를 그리면 2 마이너스 루트 3이 어디 있어요? 어디? 한 이쯤 있겠죠? 한 이쯤에. 맞아요?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에 여기 이쯤에 있는 거 맞아요? 어디에 있어요 이거? 여기야? 여기? 질문 한번 해볼까? 이거 좀 한 번만 생각해줘. 자, 이거 이제 찍어야 되잖아요. 그죠? 교점 여기 이제 실근 찍을 거라고. 아까 1 플러스 루트 3 여기 찍었고 1 마이너스 루트 3 여기 찍었잖아요. 우리. 그지? 1 플러스 루트 3, 1 마이너스 루트 3 여기 찍었다고. 그죠? 근데 얘는 양수, 얘는 음수여서 내가 지금 여기 찍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해볼게. 이 친구는 여기에 있을까요? 여기 있을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 다 물어볼 거야 이거. 6명 다 물어볼 거야. 자, 다시 좀만 집중해줘. 근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의 근이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i랑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i 나왔다고. 그리고서 이제 그거를 그래프를 그리려고 이제 x축으로 찍으려고 해. 자, 얘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i는 어디에 찍어야 될까요? 2번. 2번. 수진이, 너도 2번? 이거 맞추면 트윅스. 1번. 트윅스 너무 이렇게 이용하나, 그죠? 이게 약간 근데 그런 거 걸면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 나는 옛날에 그랬는데 이런 거 딱 걸면 나는 먹는 거에 굴복하지 않아. 막 이러면서 막 일부러 다 안 맞춰. 이건 내가 이상한 건가? 아무튼 주성이. 일 번 2번. 1번. 혜원이. 네? 뭐래? 그러니까 5번? 5번이라고? 뭐가요? 아니야 뭐가요? 그래서 그치? 야 니네 오늘 나 이것까지만 하고 좀 끊었다 할까 그러면? 오늘 시작 빨리 쓸까? 오늘 좀 상태가. 자,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 잘 들어라. 응? 방정식이 했거든. 근데 근이 이렇게 두 개 나왔어요, 그죠? 근데 여기 아까 이렇게 우리 나왔잖아. 여기 방식 그래가지고 1 플러스 루트 3i 루트 3 이렇게 나와서 하나는 여기 찍고 하나는 여기 이렇게 찍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도 근을 구했다고.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i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근을 구했다고, 그치? 이거 가지고 이제 그래프 그릴 거야. 그럼 이건 어디다 찍냐고? 1번에 찍어요? 자, 미치겠다. 큰일 났다. 니네 이거 말하면 이럴걸? 없다. 없다야. 안 맞췄다. 만나. 맞췄다. 안 만난다고. 허그는 안 만난다고. 알지? 허그는 안 만나요. 이거 어디다 찍긴. 안 만나. 이거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거 이따 뒤에 문제 또 쓴다고. 알겠지? 허그는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허그는 안 만나. 야, 노래를 부를까 이것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허그는 안 만나. 이게 약간 세뇌를 시켜야 되겠어. 허그는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됐지? 허그는 안 만나요. 그래서 얘는 그냥 하늘로 붕 뜬다고 이렇게. 내가 너무 낚시한 거야? 아니. 아니지. 이거 잘 기억해. 허그는 뭐해? 안 만나. 그리고 우리 교점의 개수 몇 개? 교점의 개수 0개 이렇게 된다고. 따라왔어? 자, 그래서 교점의 개수가 0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럼 함수가 안 만나는데 얘가 어디로 블록이야? 위로, 아래로. 아래로 블록이야. 그럼 아래로 블록으로 이렇게 안 만나게 그리고 나면 부등식 한번 풀어볼까요? 이 친구보다 어디 쪽에 있을 때? 위쪽에 있을 때. 언제야? 모든 실수. 얘는 모든 실수에서 다 위쪽에 있다. 해는 모든 실수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이 되죠? x에다 뭘 집어넣어도 위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는 모든 실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잘 보세요. 인수분해가 딱 되면 우리 보통 이렇게 두 개 무조건 나온다고. 인수분해 되잖아?
인수분해가 되면 무조건 몇 개가 나와요? 2개가 나와요. 이런 문제는 우리의 어떤 관심사가 아니고 너무 쉬우니까 당연히 알아서 잘 풀 거라고. 근데 지금처럼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는 크게 2종류가 있어요. 지금처럼 어떤 경우? 뭐가 있는 경우? 부실근이 있는 경우. 그러면 이건 그냥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저거랑 똑같이 풀면 되거든요. 다만 그 무리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정도만 잘 좀 구별을 해주시면 뭐 문제 푸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그런데 마찬가지로 인수분해가 안 돼요 하는데 여기는 뭐야? 허근을 가져. 그럼 허근을 가지면 그냥 생각하면 돼. 뭐야? 허근은 안 만나. 그치? 허근 안 만나면 이쪽으로 붕 뜨거나 아니면 아래쪽으로 슉 내려가 있을 거다. 그러면 쓱 보고서 아 이거 다 되네. 아 하나 안 되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거야. 야, 무슨 말인지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자 이거 한 번 더 걸게. 아까 아무도 못 땄으니까 그죠? 자 여기서 원모어 질문. 2점에서 만난다. 이게 질문이야. 선생님 뭔데요 그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냥 이거 자체 제시가 질문이고 생각나는 거 그냥 얘기해주면 돼. 2점에서 만나. 아무거나 그냥 생각나는 거 얘기해서 그게 정답이야. 나오면 그냥 바로 줄게. 오늘은 없어. 2점에서 만난다. 네, 2점에서 만나. 뭐가 좀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돼. 자, 이거 100만 번 했을 거니네. 맨날 하던 거야. 근데 이게 떠오르질 않아서 그렇지. 아무도 없어요? 2점에서 만난다. 뭔데? 얘기해 빨리. 크게 목소리. 마이크 줘? 뭐 인터뷰 가야 되죠? 뭐 지금 인터뷰 붙어봐. 빨리 얘기해. 뭐. 틀려도 돼. 그. 뭔지는 알겠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아쉽다. 주소에 뭐 생각나는 거 없어? 자꾸 이렇게 개별적으로 물어봐야 되겠다. 대답을 유도하게, 그치? 선이는? 아, 이거 근데 힌트 주면 다 맞춰. 이거 100%야. 이거 다 알아. 여기서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 서로 서로 다른 두 실금. 그래, 그거. 여기 근데. 그게 뭐? 야, 수학 문제가 이렇지 않니? 진짜 개불친절하잖아. 그냥 쓱 올려놓고 못 알아채면 못 풀어요. 근데 알아채면 너무 쉽고 막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질문 자체가 없어. 그냥 이거야. 교점이 2개라고. 근데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나면 못 푸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런 거야. 생각이 나면 다 푸는. 근데 내가 얘기해주잖아. 다 그럴걸? 판별식이 있을 때. 판별식 할 때. 이제 다 나왔다. 판별식 할 때. 가 어떻게 돼요? 이거 좀 약간 아깝다, 그죠? 판별식이 어떻게 돼요? 회원님, 이럴 때 주워 먹는 거야. 양수. 무슨 말인지 돼? 그러니까 사실은 교점의 개수는 항상 누구하고 같이 다녀? 판별식하고 같이 다녀, 그치? 그럼 이거는요? 안 만나는 어떻게 다녀? 음수.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거를 풀리려나 못 쓴다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냥 이거 자체는 함께 한 세트로 같이 다니는 거예요. 안 만나요? 허근이에요? 교점이 빵개예요? 판별식이 뭐예요? 음수예요? 이건 한 세트라고. 무슨 말인지 되지? 같이 함께 항상 움직여줄 수 있는 준비를 해두세요. 자, 좀 이따가 계속 문제 풀 거예요. 자, 됐지? 그래서 564번은 다시 보면 인수분해가 안 되면 먼저 지금 우리의 단계에선 방정식 먼저 풀라 그랬어. 근데 방정식을 푸는데 실근이 나왔어? 찍고 푸시면 되고요. 허근이 나왔어? 안 만나네. 이렇게 정리하면 끝이야. 그치? 그러면은 2개 이용을 한 번에 한 거예요. 568번까지 한 거고. 자, 이제 566번만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실습을 좀 해보시도록 할게요. 뭐 정리하실 거 있으면 정리하시고. 저기 있지? 혹시
할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정리 다 하시고 다음 거 넘어갑니다. 야, 그때 니네 사진 찍어놓은 거 다 얘기해놨어? 그냥 수업 시간에 안 했지? 지금 해. 나중에 하지 말고 귀찮다고 안 하지 말고. 응? 그리고 진짜로 나중에 나 이번에 이제 수진이 이번 주에 들어와서 내가 좀 정리 안 된 것도 정리해줬거든. 다시 하면서 하는데 너희도 계속 나중에 이제 시간 될 때마다 한 번씩 점검할 거야. 근데 하는데 그 필기 내용 적혀 있는 상태에서 설명해 주는 거랑 그냥 해주는 거랑 걸리는 시간 자체가 달라. 그리고 이거는 내가 설명해 준 풀이기 때문에 내가 그거 보고서 어떻게 따라가는 거 되게 자연스럽고 너희도 눈에 좀 더 익을 거야. 사실 여기 있는 거 100%다 머릿속으로 들어가도 우리 기억 속에 영원히 남진 않잖아. 그지? 너희 내가 한 달 전에 기억했던 수업 내용 기억나? 난 내가 했는데도 기억이 안 나. 진짜로.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포인트들을 나중에 복습할 때 우리가 이거 분명히 쓸 거야. 농담하지 않고 진짜로 시험 기간 때 엄청 유용하게 잘 쓸 거니까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써주세요. 알겠지? 나 이제 지금 돼 이제? 알겠어. 자 갑니다. 그러면 이제 566번만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실습 한번 해보시죠. 자 566번. 자 일단은 1번은 이겁니다.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자 솔직히 이거는 뭐 방정식을 풀 필요가 없죠. 그냥 딱 보면 알아야 돼. 이건 무슨 식이야? 완전 제곱식이야. 그죠?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은 우리가 뭐라고 보면 되고 중근을 갖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방정식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얘는 교점의 개수가 몇 개일 거다? 한 개일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여기서 같이 묶여서 생각나는 건 누가 있어? 세트로 같이 다니잖아. 완전 제곱식인데 중근인데 교점인데 또 누구도 나와? 한별식이 누구다? 여기다. 이거 항상 한 세트라고. 그지?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같이 묶여서 다닌다 라는 것들을 일단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어떤 걸로 풀게 될지는 그때그때 다르지만 일단 생각을 해보면 이래.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부등식으로 함수로 보는 게 그렇게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왜냐면 완전 제곱식은 꼭지점이 다 어디에 있냐면 x축 위에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런 걸 한번 봤었죠? 얘는 그냥 x축 위에 있는 함수야. 그러면 이런 애가 y는 0보다 위쪽에 있는 걸 찾아주면 되고 그럼 여기가 y축, 여기가 x축에 여기가 3,0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로 볼록하게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함수가 이 x축하고 만나는데 어디 쪽에? 얘가 위쪽에 있는 걸 찾으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그렸을 때 얘는 위쪽에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x축보다 위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3을 기준으로 해서 x는 누구보다 3보다 작다 또는 뭐라고 쓰면 돼? x는 3보다 크다 이렇게 적어주면 이 문제 풀이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다 완전 제곱이거든요. 1, 2, 3, 4번이 다. 근데 이거 좀 귀찮으니까 뭐 일일이 다 하지 말고 그냥 저는 이 문제로 네 가지 버전을 다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걸로 참고로 다 한번 보면 그럼 이번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차이는 얘하고 이제 드문한 차이가 나는 거죠. 얘는 크다만 되어서 위쪽에만 있는 것만 가능했는데 얘는 크거나 같다까지 들어가겠다면은 여기 같은 것도 포함이 되는 거죠. 즉 만나는 3도 같이 포함이 될 거다가 되는 거니까 이때는 x가 뭐가 되는 거야? 3보다 작은 것도 되고 3보다 큰 것도 되고 3도 된다? 모든 실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이렇게 줬다.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0보다 작다로 한번 줬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여기 보이는 함수가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애가 있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럼 그래프를 이렇게 쓱 보면 아니 아래쪽에 있는 애 아무도 없는데 그렇게 되니까 얘는 해가보다 없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죠. 없다.
이걸 이제 우리가 뭐 모든 실수, 뭐 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뭔 얘기를 하지? 아무튼 그냥 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가 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부등식이 나왔다면 아래쪽에 있는 건 분명히 없지만 만나는 건 딱 하나 있어요. 어디서? 3에서 만난다. 그러니까 얘는 x는 3, 요거 하나만 부등식이 해가 된다. 그래서 요 네 가지 시리즈는 같이 묶어서 정말 많이 나오니까 한번 우리가 지금 실습을 해볼 거고요. 지금 569번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어디부터냐면 우리가 지금 한 거 정리. 그러니까 사실 크게 두 가지 결이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두 가지 포인트를 좀 봐줘야 돼.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꼭 여기서 정리해야 되는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부등식을 뭐로 해석할 줄 아는 거. 함수로 해석하기. 이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야. 부등식을 함수로 해석하자. 그렇지? 그리고 이건 우리가 지금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거고, 두 번째는 말 그대로 그냥 계산에 대한 포인트가 있어. 계산. 앞으로 우리가 부등식을 여러 차례 사용을 하겠지만 2차 방정식과 마찬가지로 2차 부등식의 계산은 앞으로 이제 주구장창 나올 거란 말이지. 그런데 이제 약간 이거를 뭐 우리가 이제 연습한다고 이거를 꾸준히 그려오기는 했으나 사실 맨날 사용하는 계산을 할 때마다 그래프 그리는 것도 너무 번거로운 일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사용하는 계산은 뭐 시킨다? 그냥 최적화해서 푼다. 이게 이제 핵심이야. 그리고 뭐 이제 뭐 인수분해가 되고 안 되고 이런 거 말고 그냥 진짜 그냥 깔끔하게 되는 애들 있잖아.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 이런 거를 풀 때 굳이 우리가 이거 연습도 다 됐는데 이거를 또 그래프를 그릴 거냐 하면은 그런 건 아니라 이런 기본적인 연산은 앞으로는 그냥 어떻게 인수분해 한 다음에 답을 뭐라고 쓰면 된다. 1보다 작고 2보다 크다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그러지? 그러니까 앞으로 계산할 때 굳이 이런 간단한 계산까지는 다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그냥 이 답이 이렇게 된다는 건 그래프 그려보면 보이는 거야. 그치? 마찬가지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 같이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걸 풀 때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가 돼서 1과 2 사이에 있다는 거는 그냥 당연한 거야. 이제는 그냥 그래프 보면 그냥 떠오르는 거죠. 여러분 연습하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런 계산들은 앞으로 정리해서 쓰는 거고, 다만 우리는 이걸 연습하는 과정이니까 당분간은 좀 그래프 좀 많이 그리면서 풀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괜찮지? 그래서 전체적인 2차 부등식의 해가 연습이 됐으면 저는 570번, 72번은 72번, 74번, 76번 이렇게 네 문제 풀고 쉬겠습니다. 이거는 따로 실수 안 해요. 여러분들 알아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금세 문제 풀고 갈게요. 얘는. 자, 오래 안 걸리니까 얘는 뭐 이렇게 막 부담스럽지 않은 내용이니까 그냥 한번 체험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70번은 이렇습니다. 연립 부등식을 풀어라. 지금 얘는 x제곱 마이너스 4x가 0보다 크다와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어라. 이렇게 이제 두 개를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연립하는 거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는 거라는 건 다들 아실 거고. 자, 얘부터 풀어보도록 하죠. 얘는 x 마이너스 4로 인수분해해서 0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해가 뭐가 돼? x가 0보다 작고 x가 4보다 크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밑에 거는 인수분해 해보시면 x-2, x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얘는 구해보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노란색도 만족하면서 파란색도 만족하는 걸 구하는데 이런 거 할 때 이제 약간 수직선이 눈에 그려지시는 분들은 어디까지 오면 좋아? 여기까지 오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누구보다는 커야 되고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누구보다는 0보다는 작아야 되네. 그죠? 그리고 누구보다는 크고 2보다는 4보다 뭐 그러면서 뭐 2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4보다 큰 건 없네. 그러니까 해는 이거네 라고 저 두 개를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쭉 봐주시면 되거든요. 다시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는데 마이너스 1보다 크면서 0보다 작은 애가 일단 저 범위에 들어갈 거고요. 그럼 0보다 큰 건 이제 안 되잖아. 4까지는 안 돼요. 그리고 2보다 작거나 같은 거 요거는 요게 동시에 만족하는 애가 없으니까 해는 요거다 라고 이제 그리지 않아도 보이면 그냥 바로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되게 연습을 하시면 되고, 근데 난 아직 이게 좀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뭐 해라? 그래프 그려봐라. 그러니까 수직선 그려서 0보다 작고 4보다 큰 거
와 그리고 누구?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이해하고 공통 범위 찾아주세요 하면 어디다?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다 이렇게 되는 거를 그려서 하셔도 상관은 없다. 그런데 이제 이걸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이쪽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된다. 뭐 이 정도로 얘기해 볼게요. 자, 연립부등식을 푼다는 건 저런 식으로 이제 최적화해서 계산을 해줘라 이런 거고 뭐 저런 것까지 그렇게 다 그리고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572번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하는데 이거 지난 시간에 한번 했던 거 복습 한번 합시다. 얘는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x 마이너스 15가 0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 그가 아니라 8x 플러스 1보다 작고 이게 x제곱 플러스 8보다 클 때 요거 풀어라 이렇게 줬어요. 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테마 중에 뭐냐면 A가 B가 C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세 개가 동시에 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풀라고 했냐면 끊어서 A가 B보다 작다와 B가 C보다 작다를 해서 뭐해라? 연립해라 이렇게 우리가 푼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 개가 나란하게 돼 있으면 먼저 누구부터 푸는 거야? 얘는 x제곱 플러스 2x 빼기 15가 8x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 한번 풀어주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두 개를 잡아서 어떻게? 8x 플러스 1이 x제곱 플러스 8보다 작다.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푸시고 나서 동시에 만족하는 데를 연립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넘겨주면 x제곱 마이너스 6x 빼기 16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요. 인수분해 해보시면 x 마이너스 8, x 플러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 거고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다? 8까지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거를 이제 뭐 우리가 계속 그냥 하지는 않는다는 거지.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넘겨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7이 0보다 크다가 될 거고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7이 0보다 크다가 될 거라서 x는 1보다 작고 누구보다 크다? 7보다 크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범위가 나왔어. 그럼 이제 연립을 하는데 이제 머릿속으로 좀 그려지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해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고 또는 7보다 크고 8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정리할 수 있으면 바로 하시면 되고요. 난 아직도 이게 좀 헷갈리는데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 그려보면 된다. 수직선으로 그려서 마이너스 2부터 8까지 짜자잔 요거 그려보고 그죠? 1보다 작다. 그리고 7보다 크다. 이렇게 그려보면 된다. 그러면 여기 아니냐? 그죠? 그래서 이걸로 답을 찾아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계산이라서 뭐 내용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계산해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두 문제만 한 번 더 보고 그리고 조금 끊었다 가도록 하죠. 자, 574번. 부등식의 해를 가지고 이제 부등식을 추측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사실 조금 푸는 방법을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이거 잘 안 해도 어추 잘 풀긴 하거든. 근데 이건 어떤 사실 하나를 이용하면 굉장히 되게 쉽게 풀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이렇게 이제 2차 부등식의 해가 주어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A, B를 찾는 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등식의 일종의 어떻게 보면 해가 주어질 때거든. 부등식의 해가 주어질 때는 풀 때는 주어질 때는 풀 때는 어떻게 푸는 게 좋냐면 얘는 방정식으로 푸시는 게 좋아요. 자, 방정식으로 뭐 한다? 푼다. 그러면 어떻다? 굉장히 쾌적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부등식이 1보다 작고 2보다 크다라는 값이 나왔다는 말 자체가 사실은 방정식 3x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는 0이다 라는 방정식의 근이 1과 2다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돼요? 뭐 빨리 했나? 좀 어때요? 지금 속도 괜찮아요? 다시 여기에 보이는 이 부등식의 해가 1보다 작고 2보다 크다라고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그냥 여기 보이는 이 부등식을 방정식으로 만들었을 때 해가 1과 2란 말과 똑같은 말이라고. 괜찮아요? 오케이요? 자,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치? 왜 우리 어떻게 풀어?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 이런 거 풀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가 되고 1부터 2까지다 이렇게 해가 나오는 거예요, 그지? 그럼 여기서 해가 1하고 2 나오는 이 경계가 사실은 얘는 0이다 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근 1, 2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1, 2가 나왔다는 건 얘는 0이다 라는 방정식으로 만들었을 때 근이 1, 2가 나온다라는 거가 같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A, B를 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누구 사용하면? 근과 계수의 관계 사용하면 A, B가 바로 결정이 되는 거죠. 방정식으로 풀면. 그러면 두 근의 합이 얼마? 3. 그런데 근과 계수의 관계로는 마이너스 너분의 너. 그러니까 너는 3분의 A 이렇게 써주면 되고 A는 얼마다? 9다. 이게 이제 두 근의 합이 될 거고. 그리고 두 근의 곱 같은 경우는 두 개를 곱한 거니까 2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데 3분의 누가 된다? B 이렇게 된다. 따라서 B는 6 이렇게 잡아주면 된다. 그래서 지금처럼 주어져 있는 조건이 부등식의 해. 그걸 가지고서 A, B 구해라. 이런 거 줄 때는 누구로 푼다? 방정식으로 푼다. 그럼 굉장히 간단하게 처리를 해줄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똑같습니다. 하나 더 보고 이제 여기는 이제 한 가지만 더 사실 설명하고 바로 가도록 하죠. 자, 다시 봅니다. 자, 이렇게 생긴 부등식이 있어요. 이 부등식의 해가 3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다 이렇게 줬죠. 그럼 이걸 가지고 A, B를 구해라 라고 하면 우리는 부등식의 해가 주어진 거예요. 부등식의 해. 부등식의 해가 A죠. 해가 주어졌을 때 부등식을 찾는 거는 누구로 풀겠다? 방정식으로 풀겠다. 자, 방정식 a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b는 얼마다? 0이다. 이게 이제 방정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보이는 방정식의 해가 지금 누구다? 하나는 3분의 1이다. 하나는 2분의 1이다. 라는 말과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그걸 이용해서 a, b를 구해주면 끝나는 거죠. 두 근의 합 얼마?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6분의 2, 6분의 3 더해주면 6분의 5 이렇게 될 거고요. 그게 마이너스 붙여서 a분의 5다.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붙여서 얘니까 6이 누구면 돼요? 마이너스 a면 됩니다. 왜냐면 5가 어차피 같으니까요. 그래서 6이 마이너스 a면 a는 뭐가 되면 된다? 마이너스 6이면 된다. 이렇게 이제 찾을 수가 있을 거고. 자, 이번에 두 번째는 두 분의 곱. 두 분의 곱은 a분의 b입니다. 그죠? 두 분의 곱은 a분의 b. 그런데 여기서 두 개를 곱해보면 누가 되냐면 6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a가 뭐라고 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6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6분의 1이 되려면 여기 보이는 b는 똑같이 마이너스 4를 달고 1이면 되겠죠. 그러면 6분의 1 이렇게 될 거라서 b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a, b는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처럼 부등식의 해가 주어지잖아요. 그럼 누구로 풀면? 방정식으로 풀면 아주 깔끔하고 쉽게 해결이 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43분인데 10분 쉬었다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기본적인 것들 위주로 갈 거고 사실 이게 또 확장이 되면 무시무시한 문제랑 같이 붙어가지고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문제가 됩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좀 별표 좀 치고 시작할게. 별표 좀 칠 거야. 왜냐면은 내가 별표를 친다는 건 나 나름으로 이런 느낌을 가지는 거야. 뭐냐? 이걸 이번에 무조건 끝내버리겠다. 막 이런 거죠. 딱 확실하게 정리를 시켜버리겠다. 이런 거거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내용들을 배경 지식을 좀 전달해 줄 거야. 근데 이걸 처음 얘기해 주는 건 아니니까 오늘 했던 얘기랑 잘 생각을 하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이 상황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2차 함수와 x축이 있는데 교점이 없어요. 아, 너 그거 좀 꽂혔어, 그 문제? 네, 일단 가기 전에 한번 설명해 줄게. 풀었어? 네. 알겠어. 자, 빨리. 또 봐봐. 오늘 이거 한번 얘기했잖아요. 2차 함수하고 x축이 있는데 교점이 있어, 없어? 없어. 빨리 컴온. 뭐 어쩌라고가 아니야. 여기가 질문이야. 판별식이 0보다 작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런 모습이 보여야 되겠지.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x축이 교점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래로 볼록이요.
2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이야. 그럼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렇게 그려져야 교점이 없는 거 아닐까요? 네. 맞지? 아래로 볼록인데 교점이 없어? 이렇게 생겼을 거다. 뭐 최고차항을 A라고 한다면 아래로 볼록일 때 교점이 없으면 저렇게 그래프가 생겼겠구나. 안 만나는데 아래로 볼록이니까, 그죠? 이게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서 안 만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럼 위로 볼록인데 안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이렇게 생길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위로 볼록인데 안 만나려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위로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올라가면 무조건 만나니까 이런 상황이 될 거다. 이런 거를 하나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요거 때문에 조금 되게 까다롭거든요. 뭐가 있냐면 차수 확인. 자, 요거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게 이제 사실은 푸는 입장에서 굉장히 까탈까탈한 게 뭐냐면 놓치면 그냥 한 문제 끝 나가리 약간 이렇게 될 수 있는 약간 좀 쌀벌한 포인트예요. 그거에 이제 차수 확인이라는 얘기를 할 건데 이걸 한번 비교를 해보자. 표현이 이래.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돼. 2차 함수라고 주어져 있고 여기다가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다 라고 적혀 있는 것과 그냥 여기다가 함수라고 적혀 있는데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적혀 있다. 이 두 가지에서 차이가 나는 건 뭐밖에 없어요? 이 두 글자 말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이 두 글자의 역할을 놓치면 우리는 한 문제가 그냥 날아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일단 지금처럼 차수가 고정이 되어 있어. 2차다 딱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으면 반드시 지켜줘야 돼요. 누구를? A. 요걸 방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친구가 날아가잖아? 그럼 얘는 더 이상 2차 함수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A는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 안 된다. 0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차수 방어를 해주셔야 됩니다. 2차예요. 그러면 A는 무조건 0이 아니야. 근데 이제 이거는 그래도 좀 그나마 좀 난데 이렇게 차수에 대한 언급이 없죠. 그냥 함수예요. 그러잖아? 그러면 얘는 이거 자체가 사실 뭐가 돼도 상관이 없다. 0이 돼도 상관이 없다. 근데 문제를 풀 때는 0이 돼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 어떻게 푸냐? 문제를 풀 때는 A가 0일 때를 꼭 확인해 줘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해줘야 돼요. 환인이 아니라 확인. 아, 그냥 0이 될 수도 있겠다가 아니라 0일 때를 꼭 체크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가셔야지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을 수 있어. 그러니까 차수에 대한 언급이 없어. 그냥 함수야 이러잖아. 그럼 0일 때 어떻게 되지? 라고 생각을 무조건 하고 가야 돼. 무슨 말인지 돼요? 자, 다시 또 하나 더 보여줄게. 똑같은 얘기예요. 자, 2차 부등식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뭐 이렇게 이제 지어졌다고 쳐봐. 자, 이 표현을 딱 보니까 뭐가 딱 보여? 차수가 보여. 몇 차? 2차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럼 차수가 써있네? 이거 무조건 지켜줘야 되네. A는 무조건 누가 아니다? 0이 아니다. 이거 생각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얘가 2차라는 말이 없이 은근슬쩍 쓱 이렇게 적혀 있어. 부등식 이렇게 적혀 있어. 그리고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봐. 오케이? 그러면 이때는 뭐야? 차수가 없지? 차수가 없다고? 그러면 a가 뭐가 돼도 괜찮다? 0이 돼도 괜찮다. 근데 이거를 0이 돼도 괜찮다 정도가 아니라 문제를 풀 때는 뭐일 때? A가 0일 때를 반드시 뭐 해봐야 된다? 확인해봐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야. 그래서 이 확인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답이 갈린다. 그러니까 확인이라는 요 키워드를 좀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차수가 있을 때 없을 때 요거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3단계가 있어. 이거는 저거만 놓을 건데 우리가 오늘 이 문제를 다루진 않아. 이 문제까지 다루기는 우리의 실력이 조금 애매해. 그래서 이거 그냥 개념만 얘기해 줄게. 마지막 3단계는 뭐냐면 정의역 확인이야. 정의역 확인. 근데 이거는 그냥 저거만 두세요. 지금은 무슨 말인지 조금 알아먹기 좀 힘들 수도 있어. 그냥 이렇게 세 가지 단계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X 정의역이 모든 실수잖아. 그러면은 판별식으로 커버가 된다. 판별식 사용 가능. 그리고 정의역이 제한되어 있다. 제한되어 있다면은 얘는 최대값, 최소값을 이용한다. 이렇게 지금은 분류해 놓을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이용하는 문제들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문제로 많이 나오게 되고요. 특히 이 제한되어 있는 거는
지금 우리가 건드리기엔 조금 부담이 되는데 나중에 한번 분명히 소개를 제가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일단 그렇구나 뭔가 확인해야 될 게 하나 더 있는데 지금은 여기까지 말고 2단계까지만 제대로 소화하자 정도로 봐주시면 돼요. 그치? 내가 때가 되면 내가 설명해 줄게.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보실 거고 이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578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쓰세요. 저 어차피 문제 적어야 되니까.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78번 문제를 읽어보면 이래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이제 사실 정역을 확인하는 건데 그냥 일단 모든 실수 볼게요. 보시고 이렇게 생겨있는 이 식이 마이너스 1보다 항상 클 때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걸 식으로 일단 한번 옮겨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얘를 1번 식으로 옮겨보면 x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2x 플러스 2m이 항상 누구보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으로 옮기면 이게 이제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얘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런데 이제 얘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냥 큰 게 아니라 어떻게 크대? 항상 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항상 크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x에다 1을 넣든 2를 넣든 3을 넣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저 부등식이 뭐였으면 좋겠다? 성립했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을 만드는 문제를 지금 푸는 거야. 그러니까 1만 답이 되는 게 아니라 2만 답이 되는 게 아니라 다 된다. 안 되는 애가 없어야 돼. 뭘 넣어도 다 돼야 돼. 이런 상황이 되려면 이 m 값이 도대체 어떤 값을 가져야 되니까 이런 게 이제 문제로 주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운 걸 한번 활용을 해볼 건데 일단 여기 마이너스 1을 좌변으로 넘겨서 식을 좀 다시 정리를 해보면 x제곱 그리고 얘는 m 플러스 2에 x 플러스 뭐가 된다? 2m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다 이렇게 되는 부등식이 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부등식으로 봤을 때 뭘 넣어야지 이게 계속 0보다 클까를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누구로 돌려서 본다는 거야? 여기 보이는 부등식을 함수로 돌려서 본다는 거지. 그럼 얘를 함수로 돌려보면 이 그림이 굉장히 심플하거든요. 얘가 y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차함수는 최고차항의 보가 양수예요.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이란 말이야. 그런데 얘는 누구보다 y는 0이라고 하는 x축보다 항상 어디 쪽에? 위쪽에 있으면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거 아니에요. 즉 y는 0이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돼? 그러면 여기 보이는 이 y는 2차 함수가 누구보다 y는 0인 x축보다 항상 위쪽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뭘 집어넣어도 이 부등식은 뭐한다? 항상 성립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라고. 따라왔죠? 그러면 이거 지금 어때? 교점이 있어 없어? 교점이 있을까 없을까? 교점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교점이 0개래. 교점이 0개래. 뭐 어쩔? 이러면 안 된다고. 방금 한번 써볼걸. 어쩔 TV. 죄송합니다. 한번 써보고 싶었는데 방금이 타이밍이 또 맞아서. 자, 교점이 어떻다? 없어. 그러면 이걸 보면서 어쩌라고? 이러면 안 된다고. 뭐가 떠올라야 돼? 이 상황을 우리는 누구로도 표현할 수 있음? 판별식이 0보다 작다로도 표현할 수 있음.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 따라왔죠? 그러면 결국에는 교점이 안 생기면 얘가 항상 위쪽에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여기 보이는 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무조건 얘는 안 만나고 안 만나면 항상 위쪽에 있겠군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걸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은 계산을 하시면 되죠. 저걸 찾았으니까 계산을 해볼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계산 D 이렇게 주시면 너는 이 친구 마이너스 붙여서 m 플러스 2를 통째로 뭐한 거? 제곱한 거 마이너스 4 곱하기 여기는 1, 여기는 2m 플러스 1인 거니까 여기다가 2m 플러스 1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요. 그럼 요거 이제 계산을 할 건데 어차피 마이너스를 통째로 제곱하게 되면 요거는 그냥 플러스를 제곱한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얘는 m 플러스 2의 제곱이나 마이너스 m 플러스 2의 제곱이나 똑같으니까 그냥 플러스로 바꿔서 계산을 해줄 거고요. 그러면 얘는 m의 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4 이렇게 쓰시고요. 요거는 계산하면
마이너스 8m 빼기 4 이렇게 계산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판별식은 m제곱 빼기 4n이다 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판별식이 지금 뭐보다 작아야 돼? 0보다 작아야 된다 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m제곱 빼기 4n이 누구보다 작으면 되고 0보다 작으면 되고, 그럼 m으로 묶으면 m-4가 0보다 작으면 되니까 이런 부등식은 0부터 어디까지다? 4까지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최종적인 답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결론을 싹 정리해보면 뭐야? 아,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쓰는 거잖아, 그렇지? 그죠? 근데 이제 이 모든 상황들을 다 확인하면서 설명을 하는 이유는 뭔가 얘가 신경 써야 될 게 굉장히 많고 단순하게 이렇게 접근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서대로 차근차근히 지금은 연습하셔야 돼. 이 플로우가 연결이 안 되면 지금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제일 무서운 거.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거야. 지금 이 설명을 이렇게 싹 들었는데 이렇게 정리하는 애들이 있어. 진짜 되게 많거든? 뭐야? 모든 실수 항상 성립? 판별식이 0보다 작다만 하면 되네. 라고 정리하고 그냥 넘어가는 애들이 있어. 아, 모든 실수 2차 부등식?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네 하고 넘어가는 순간 지금부터 이제 약간 수렁에 빠진다. 그래서 귀찮아요 하면 안 돼. 이 플로우를 정확하게 지금은 연습할 때야. 알겠지? 그리고 그게 나중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지는 지금 내가 얘기를 해줄 수가 없잖아. 그럼 그때 가서 느껴봐. 선생님 그때 이렇게 하라고 한 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분명히 할 거야. 그러니까 귀찮아도 정확하게 이렇게 순서에 맞춰서 조금 연습을 하시고 익숙해지면 그냥 기능 영 하세요. 이게 머릿속에 다 그려지면 돼.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첫 번째 문제를 봤는데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스타일이고요.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난이도를 좀 올라가 볼 거야. 자, 두 번째 570, 580번 한번 보겠습니다. m-1 x 제곱 마이너스 2 m-1 x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다. 나 이거 이렇게 문제 조금만 바꿀게. 이 문제가 조금 신경 쓸 게 많은 문제라서 제가 문제를 좀 살짝 수정하겠습니다. 있는 스타일에 맞게. 어떻게 수정할 거냐면 여기 등호를 넣을 거예요. 등호를 넣고 저거가 항상 성립하게 할 때 정수 m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야. 자, 이런 문제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시작해볼까? 자, 일단은 우리가 여기 이제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부등식 이런 표현도 있어요. 부등식.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준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 항상 성립한다라는 거를 뭐로 생각할 거냐면 이 부등식을 함수로 해석을 해서 풀 거예요. 함수로. 그럼 여기다가 이제 누구 붙이면 돼? y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누구보다 x축보다 y는 0은 x축이잖아요. x축보다 계속 위쪽에 있어도 되고요. 아니면 살짝 만나는 것까지는 괜찮다라는 거야. 등호가 있으면.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얘가 x축이 이렇게 있는데 이 2차 함수가 위쪽에 이렇게 있어야 돼. 그죠? 위쪽에 이렇게 있어주면 모든 x에 대해서 얘가 다 위쪽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혹은 이런 것도 하나 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x축이 이렇게 있는데 잠깐 만나도 되지 않아? 그죠? 등호가 있으니까. 그럼 잠깐 만나도 된다는 건 여기 이렇게 이제 살짝 스치고 지나가는 이런 상황. 교점 한 개까지는 괜찮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얘가 x축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버리면 이거는 어떤 부분의 x값에서는 어디로? 아래로 내려가는 부분이 생기고 모든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상황에서 함수로 봤을 때 얘를 항상 성립하게 만드는 것은 첫 번째 상황, 이렇게 하늘에 떠 있는 상황, 이걸 뭐라고 한다? 교점이 0개인 상황이라고 보고, 이렇게 하나 만나는 상황, 이거를 교점이 1개인 상황이라고 보고, 혹은 뭐 접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이런 거는 가능하다. 너하고 너는 저 조건을 만족을 한다라는 거야. 근데 얘는 만족을 못한다. 교점이 2개가 돼버리면 어떤 값에서는 아래로 내려가니까 얘는 안 된다라고 보면 결국엔 이거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다라는 걸 아는데 우리가 실전에서 이걸 식으로 세울 때는 뭐 가지고 한다? 교점이 0개라는 걸 저 아이의 방정식의 입장에서 판별식이 음수다라고 체크를 한다는 거야. 교점이 빵이야?
그러면 안 만나면 되네. 안 만나면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보는 거고, 하나라는 것은 판별식이 누구다? 0이다. 이렇게 해서 이 상황을 판별식으로서 우리는 해결을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면, 지금 안 만난다라고 해도 사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볼록이면 사실은 계속 위쪽에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아래쪽으로 내려가 버릴 수도 있으니까 사실 뭐도 체크를 해줘야 되냐면 최고창의 개수도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애가 아래로 볼록이니까 그거가 뭐야 돼? 플러스해야 된다가 또 하나 있는 거죠. 얘가 만약에 음수가 돼버리면 어떻게 될 거야? 안 만나는데 이렇게 위로 볼록인 상태가 될 거니까 그럼 또 아래쪽으로 다 내려가 버린다. 그래서 반드시 너는 누구보다 커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까지 같이 잡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뭐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일단 여기서 이 상황과 이 상황을 표현하는 건 두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첫 번째, 최고창 개수인 n-1이 0보다 커야 된다. 이게 하나가 있죠. 그래야지만 아래로 볼록할 거다. 이게 되는 거고. 두 번째, 교점은 몇 개여도 되고, 교점은 하나여도 되고 아니면 없어도 된다. 그러니까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이걸 이제 식으로 계산해 보면 m은 1보다 크다 이런 범위가 하나 나오게 되고요. 판별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잘 보시면 이게 또 짝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짝수 같은 경우는 짝수 판별식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4분의 d 이렇게 쓰시고 너는 반을 나눠서 마이너스 m-1 이렇게 두고 이게 이제 b'이 되는 거죠. 그거에 누구다? 통째로 제곱이다 해서 b'의 제곱 쓰시고 빼기 너 곱하기 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3 곱하기 m-1 이렇게 쓰면 이게 이제 판별식 식이 되는 거고요. 자, 근데 이제 보니까 이거를 물론 다 전개해서 풀어도 되기는 하는데 이 식을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보면 얘 같은 경우는 m-1의 통째로 제곱 마이너스 3의 m-1이 되는 거고요. 아, 이거를 그냥 전개하지 말고 뭐 해도 될 것 같다. 어차피 전개해서 인수분해 할 거니까 그냥 공통으로 m-1로 묶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바로 m-1로 묶어주시면 여기는 m-1에 여기서는 빼기 3이 결정이 되면서 그냥 전개 안 하고 바로 인수분해를 타버렸습니다. 이렇게요. 됐죠? 자, 그럼 이게 이제 판별식 식이니까 결과적으로는 얘가 0보다 뭐 해야 돼? 작거나 같아야 된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범위는 뭐가 될 거냐 하면은 1부터 어디까지가? m은 4까지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답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m은 1보다 커야 되고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야? 이 두 개를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가 포인트죠. 그러니까 판별식만 이렇게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래로 볼록이면서 판별식도 돼야 되는 거니까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연립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m은 1보다 커야 되고요. 또한 동시에 1과 4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 두 개를 연립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게 되면 1이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1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1은 포함이 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는 1이 빠져서 1부터 어디까지? 4까지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어? 지금 잘 따라오고 있나요? 나 혼자 너무 집중했나? 지금 약간 막 이러면 안 되는데 여기까지 괜찮아요? 어때요? 좀 헷갈려요? 좀 집중해서 들었어? 아니면 약간 내려놨어? 조금 갔어? 아, 이해합니다. 김희도? 어떡하지? 혜연이는 괜찮아? 혜연이는 어때? 이거 지금까지 따라왔어? 아니면 좀 뭔 소리야? 이런 느낌 괜찮아요? 준성이는? 네. 지금까지 괜찮아요? 네. 자, 그러면 일단 잠깐 한 것만 딱 정리하고 바로 갈게. 지금 계산이 좀 길긴 한데 한번 좀 뒷모습 한 번만 정리 다시 해볼게요. 자, 봐봐.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의 시작인데, 자, 봐봐. 여기에 보이는 이 부등식이 모든 실수에서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게 항상 성립한다는 걸 우리는 어디서 해석하겠다? 함수에서 해석하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거를 2차 함수로 이렇게 봐서 이 2차 함수가 누구보다? x축보다 항상 위쪽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석을 한 거야, 그죠? 그리고 잠깐 만나는 것도 괜찮다라고 내가 문제를 바꿨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결국에는 아래로 볼록이면서 안 만나거나 아래로 볼록이면서 한 점에서 만나는 것까지는 괜찮다. 아래로 볼록이면서 두 점에서 만나는 건 성립 안 된다. 인 거라서 우리가 이 상황을 함수로 한번 생각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 두 개를 식으로 표현하면 교점이 없다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교점이 1개는 판별식이 0이다. 그러니까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쓴 거고요. 그리고 아래로 볼록이어야 되니까 네가 양수다. 그래서 너는 1보다 크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면 얘를 만족시키는 거니까 아 m은 1보다 크다 이거 만족하면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도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걸 식으로 세어보니까 뭐가 나왔다? 1부터 4까지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한다는 건 이 범위를 동시에 만족하면 된다는 거고 여기에는 1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1부터 4까지까지 온 게 지금 현재 상황이야. 준비됐어? 괜찮아요? 자, 그러면 정수 개수 몇 개? n의 개수는 2, 3, 4 몇 개 돼요? 3개. 그죠? 답은 우와! 틀렸습니다. 이렇게 틀리는 게 맨날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가 기본이야. 여기까지 잘 풀었고 여기까지 이해가 됐는데 마지막 한 단계를 더 가셔야 이 문제의 답이 보이는 거야. 자, 나 엄청나게 잘 열심히 설명했는데 뭐야 네가 설명했는데 틀렸다 그러면 어떻게 아니라 이렇게 대부분 틀린다고. 굉장히 너무 잘했고 한 가지 마무리가 안 되었다. 그것만 찾으시면 됩니다. 아, 이것도 진짜 픽스가 할만하다. 진짜 개중요하니까. 자, 여기서 내가 틀린 데는 어딜까요? 바로 여기죠. 뭐야? 지금 뭐 눈빛으로 저 알아요 얘기한 거 아니야? 아니야? 저는 뭘 틀렸을까요? 빨리 찾아. 뭘까요? 너무 잘했잖아요, 그죠? 아래로 볼로. 뭐가 틀렸을까요? 자, 다시 정리해줄게. 잘 봐. 사실 항상 성립한다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첫 번째, 교점이 0개인 상황이죠. 어떻게 생겼어? 0개인 상황?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로, 그죠? A가 음수면 위로 볼로 이렇게 생겼고 그건 누구 가지고?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가지고 식으로 표현이 된다. 이게 첫 번째였죠? 자, 두 번째 누구 확인? 차수 확인해야 된다. 이 아이가 어떻게 표기되는지 잘 봐야 돼. 이게 그냥 부등식인지 아니면 2차 부등식인지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쓱 클리면 잘 안 보인다니까? 그냥 부등식 이렇게 적혀 있는 거랑 2차 부등식이랑 달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실 문제의 표현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부등식 어쩌고 이렇게 적혀 있고 차수는 지금 주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게 차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0일 때를 있을 수도 있지 이런 게 아니라 이거를 확인해야 정확한 답이 결정이 된다. 이게 이제 여기 문제의 핵심 포인트거든. 그러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부등식이라고만 적혀 있다고. 부등식 이렇게만. 그러니까 이게 부등식이 이렇게 주어 있으면 차수가 얘가 뭐가 가능하다? 0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뭐일 때를? 얘가 0일 때를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확인 체크해야 된다. 이게 이제 실용적인 답에 영향을 주는 거야. 왜냐하면 얘가 0이잖아요. 그럼 이건 더 이상 2차 함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판별식 따위를 쓸 필요도 없어. 1차로 혹은 그것보다 낮은 차수로 바뀌기 때문에 이 상황을 꼭 챙겨서 한 번 더 써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있냐? 차수 확인은 3번이 있는 거야. 차수 확인 3번. 누가? m-1이 0일 때.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m이 뭐일 때? 1일 때. 이것도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넣어보잖아요. 식이 어떻게 되는지 봐봐. 저 부등식 앞에 m-1이 여기도 곱해져 있고 여기도 곱해져 있으니까 사실은 얘가 누가 되고 0이 되고 얘가 0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m에다가 1을 딱 집어넣어봐. 그럼 얘가 뭐가 돼? 0. 얘도 뭐가 돼? 0. 이렇게 되니까 식을 제가 굳이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0 곱하기 x제곱. 얘는 마이너스 0 곱하기 x. 그리고 얘는 플러스 3이 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맞지? 근데 이렇게 생긴 부등식 잘 쳐다봐봐. 내가 여기다가 x에다가 무슨 값을 넣어도 이건 그냥 얼마나? 0이야. 1 집어넣어도 0 곱하기 1, 0 곱하기 2 집어넣어도 0 곱하기 4, 0 곱하기 2. 그러니까 이건 뭘 집어넣어도 0이니까 사실은 무슨 값을 집어넣어도 좌변은 뭐가 돼? 3이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얘는
항상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부등식으로 바뀌면서 어떻게 돼버린다? 항상 성립하게 된다. 모든 x값을 집어도 항상 성립하면서 얘도 내가 찾는 조건을 만족하는 뭐로 바뀐다? n값으로 바뀐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답은 뭐가 된다? n도 포함이 되어야만 해. 그래서 답은 1, 2, 3, 4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진짜 답은 3개가 아니라 몇 개다? 진짜 답은 4개입니다. 이러면서 마무리가 되는 문제가 이거예요. 이거 정말 많이 틀려요. 왜 틀리는지는 알겠죠? 공부가 돼 있어도 누구 때문에 진짜 많이 틀린다고. 어떤 포인트인지 되시죠? 자, 한 문제만 더 풀고 조금 끊었다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요. 저 뒤지 이거 아까 했나 우리? 슬슬 힘들긴 하다. 배가 살짝 고프기도 하고. 나? 추워? 예, 어떻게 꺼드려 아니면 뭐 어떻게 이거 원하는데 또 하다 보면 또 더울 걸? 자,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요까지가 이제 3개 세트니까 같이 한번 정리해 보시죠. 이런 겁니다. 582번. 2차 함수 y는 a 플러스 1의 제곱 1의 x제곱 플러스 1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 보다 항상 어디 쪽에 위쪽에 있을 때 a 범위를 구해라. 이게 문제입니다. 자, 이제 말로 적혀져 있죠? 자,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사실 지금까지 주구장창 부등식을 함수로 바꿨는데 이건 거꾸로 뭐로 줬다? 함수를 줬다. 거꾸로, 그죠? 그리고 우리는 함수를 뭐로 바꿔서 해석할 수도 있다? 당연히 부등식으로 바꿔서 해석할 수도 있다. 우리는 지금 계속 부등식에다 y 갖다 붙여서 함수로 바꿨단 말이에요. 근데 거꾸로 함수로 주어진 걸 뭐로 표현할 수 있다? 부등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를 생각해주면 여기 보이는 그래프가 얘보다 위쪽에 있다라는 말은 부등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a 플러스 1의 x제곱 플러스 1이 누구보다?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보다 뭐다?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함수에서 부등식으로, 부등식에서 함수로 얘는 함수 표현을 가지고 뭐로 바꾸는 거? 그쵸, 부등식으로 바꾸는 게 1번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어떤 x값의 범위냐? 그게 사실은 부등식의 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항상 위쪽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x에다 뭘 집어넣어도 항상 위쪽에 있다 이런 얘기니까 이거는 해가 보다 모든 실수다. 그러니까 모든 실수에서 저게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제가 성립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럼 이 부등식을 풀 건데 지금처럼 이렇게 양쪽 다 있는 것보다 보통 우리가 부등식을 풀 때 왼쪽으로 다 몰아서 인수분해에 대해서 풀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왼쪽으로 다 넘기면 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 a 플러스 1의 x제곱 그리고 넘어가면
플러스 2x 그리고 너는 넘어가면 플러스 a 플러스 1이다 가 될 거고 얘가 0보다 크다 요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해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이제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 해가 항상 성립한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첫 번째 뭘 생각해야 돼? 아, 교점이 없어야 된다.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렇죠? 얘를 y축, x축, 얘를 2차 함수라고 보면 얘는 여기에 x축보다 항상 얘가 위쪽에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 그죠? 그러려면은 아래로 볼록이면서 교점이 있으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항상 위쪽에 있다라는 말은 요 a 플러스 1은 누구보다 크고, 그쵸? 0보다 크고, 그리고 이렇게 안 맞는다. 교점이 빵개다. 이걸 뭐라고 쓰는데?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만족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계산을 하면 결국엔 뭐 해야 돼? 대입을 해야 된다.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이 두 가지를 풀어주는 게 핵심이 되겠죠.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a 넘겨서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요거는 판별식을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얘가 또 짝수네. 4분의 d 봐주시면 요거를 b라고 보면 b'은 1이 될 거니까 1의 제곱 마이너스 너 해주면은 요게 a 플러스 1의 제곱이 됩니다. 자, 계산해 보면 1 마이너스 얘는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1이랑 빼 1이 지워지거든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a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요. 그럼 얘가 이제 뭐보다 작아야 돼? 0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이거를 마이너스 a로 묶어주시면 마이너스 a 그리고 여기는 a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라고 쓰시면 되고요. 이렇게 채무창이 음수일 땐 마이너스 한번 곱해주시면 더 쉽습니다. a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라고 쓰시면 이거는 마이너스 2보다 a가 작고 또는 a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풀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요것도 만족하면서 요것도 요 판별식 0보다 작다인 요것도 만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요것도 같이 만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찾아야 되는데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서 마이너스 1보다 큰 건 없죠? 그러니까 이건 나가리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크면서 0보다 큰 건 누구냐? 하면은 여기서는 누구다? a는 0보다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일단 기본은 다 한 겁니다. 근데 나는 이게 좀 헷갈려. 잘 안 보여 하시는 분들은 연립할 때 누구 한번 그려봐라. 수직선 그려봐라.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다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크다죠.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크다와 그리고 마이너스 2보다 작고 0보다 크다.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보면 된다. 그러면 이거 공통으로 만족하는 게 a는 0보다 크다라고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됐죠? 자, 그럼 봐봐라. 자, 여기까지 했다 쳐봐. 마지막 누구 확인해보자. 차수 확인해봅시다. 이거 빼먹으면 안 된다 그랬지? 차수 확인. 자, 차수 확인을 딱 하려고 봤는데 이로링 얘는 좀 표현이 달라요. 그죠? 차수가 어디 있지? 하고 딱 보니까 이게 뭐라고 적혀있어? 2차 함수다 적혀있죠? 그럼 2차 함수라는 말은 이 친구의 이 차수를 반드시 뭐 해줘야 된다? 지켜줘야 된다. 그럼 얘는 0이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a는 누구면 안 된다? 마이너스 1이면 안 된다. 이런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어차피 이 범위에는 마이너스 1이 안 들어가니까 답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요. 만약에 중간에 이게 이제 뭐 답이 마이너스 3보다 크다였다면 마이너스 1 값을 중간에 빼주셔야 돼요. 이해됐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차수 확인하는 거 꼭 챙겨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3개 한번 체크 한번 해보고요. 오늘 조금 하나 이제 마무리 계산할 거 하나 남았는데 그건 금세 하니까요. 그냥 계산 그냥 할까요? 근데 저번에도 하나 그래서 뭐 못했는데 그치? 자꾸 밀리면 안 되는데. 덥지? 추워? 자리가 그쪽이 좀 춥네. 창문 좀 열까요? 자, 요거 정리하시고 지금 일단 오늘 딱 타이밍이 여기까지 딱 진도 나가면 딱일 타이밍이긴 한데 하나 좀 짜잘짜잘하게 하나 남아있어가지고
이제 어디까지 했죠? 583번까지 했나? 자, 583번까지 확인 시작. 이것만 헷갈려 이렇게. 예, 함수로 해석을 해보면 얘가 아래쪽에 있는 애가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만약에 이렇게 아래쪽에 이렇게 가면 이거 해 존재하잖아요. 만나는 애가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이렇게 문제 풀고 오늘 끝입니다. 다 왔어. 가자. 자, 가시죠. 딱 마지막으로 한 번만 집중해줘. 자, 여기는 그냥 딱 보기만 하면 됩니다. 별이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천천히 한번 풀어만 보시면 돼요. 자, 가볼게. 자, 584번은 함수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여기 보이는 누구? 1차 함수보다 위쪽에 있대. 얘가 얘보다 위쪽에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x값의 범위가 2부터 3까지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뭐로 되어 있냐면 표현이 함수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함수를 주고서 거기에 대한 표현을 가지고 뭐로 바꿔봐라? 부등식으로 거꾸로 바꿔봐라. 이런 게 이제 첫 번째 테마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부등식으로 바꾸는 거 y 떼시고요. 이번에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ax 빼기 b라고 쓰시면 되고 여기도 함수에서 누구 떼? y 떼면 됩니다. x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y 떼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위쪽에 있다. 누가? 얘가 위쪽에 있다. 그럼 얘가 크다. 이렇게 써주면 이게 이제 부등식으로 표현이 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x 값의 범위가 우리는 부등식의 해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생긴 부등식의 해가 지금 누굽니다? x가 2부터 3까지입니다. 라고 문제를 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부등식으로 표현을 바꿔보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부등식에 누가 주어졌을 때? 해가 주어졌을 때 문제로 또 다시 바뀌는 거야. 부등식 해가 주어졌을 때. 그런데 아까 우리가 정리하기로 부등식에 해가 주어지면 이거 풀 때 뭐로 푸는 게 좋다 그랬어요? 방정식으로 풀면 되게 편하다 그랬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거 왼쪽으로 다 넘겨서 오른쪽으로 넘길까요? x제곱 쓰시고 마이너스 a 넘어가면 플러스 a가 되면서 플러스 a 플러스 1에 x 쓰시고요. 마이너스 b 넘어가면 1 플러스 b 이렇게 써서 이거는 0이다 라고 하는 얘를 부등식을 뭐로 바꾸고 그쵸 방정식으로 바꾸고 2부터 3까지면 이 아이의 두 근을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2와 3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된다 그랬죠. 그럼 마지막에 이제 근계수로 두 근의 합 그러니까 2 더하기 3 이렇게 두 근을 더해보면 그게 마이너스 붙여서 너분의 너죠. 마이너스 붙여서 1분의 a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될 거고 그럼 이거는 계산하면 5고요. 얘는 이렇게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a는 넘기면 빼기 6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될 거고 마찬가지로 두 근의 곱도 한번 이용해 보면 2 곱하기 3이다 이게 이제 두 근의 곱일 거고 걔는 1분의 1 더하기 b다 이렇게 근과 계수의 관계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계산해 보면 6이 1 더하기 b다 이렇게 될 거고 따라서 b는 얼마가 된다? 5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a, b는 다음과 같이 답이 완성이 되죠. 자, 그냥 되게 간단하죠. 오늘 배운 거 두 개 그냥 쓰는 거예요.
함수를 뭐로 바꾸기? 부등식으로 바꾸기. 게다가 부등식에 해가 주어지면 누구로 풀면 된다? 방정식으로 풀면 된다. 이건 오늘 둘 다 했던 거고 짬뽕이 되었다. 자, 여기 586번 정리하시고 586번 요거 이제 둘 다 절대값이에요. 자, 얘도 이제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절대값 문제를 푸는 거고, 뭐 2차 부등식인데 거기에 절대값 비호가 들어가면 뭐가 달라지냐? 그냥 그렇지 않다. 절대값 똑같이 풀면 됩니다. 누구만 잘 처리해주면 된다. 이 친구만 잘 처리해 줄 줄 알면 이 문제 푸는 거는 사실 1차나 2차나 차이가 없어요. 일단 여도 마찬가지로 얘는 2를 기준으로 볼 거고, 만약에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 친구는 부호가 양수일 거라서 그냥 나오겠죠? 그러니까 부등식을 풀 때는 x제곱에 플러스 x 마이너스 2 그냥 나온 거가 2x보다 크다라고 풀면 되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넘기면 x제곱 2x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요. 그럼 여기는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연습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 범위를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건데, 잘 보면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2보다 크거나 같은 건 없죠. 그리고 2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2보다 크거나 같은 건 그냥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주면 되니까 여기서 해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완성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두 번째는 x가 누구보다 작을 때 2보다 작을 때도 한번 봅시다. 이렇게 얘가 2보다 작으면 이번에는 부가 마이너스죠? 그럼 나올 때 x제곱 그대로 쓰시고, 너는 부가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곱해서 빼주시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될 거고 그게 2x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그럼 넘겨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될 거고, 너는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제가 마찬가지로 얘도 풀어보면 x는 1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데, 자,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는 거죠. 2보다 작으면서 2보다 크거나 같은 건 일단 없고요. 그죠? 그리고 2보다 작으면서 1보다 작거나 같은 건 뭐다? 동시에 만족하는 건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연립함과 결과를 최종적으로 보여주면 더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더할 때는 어떻게 써요? 해를 최종적으로 x는 1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최종적인 답이 됩니다. 그래서 넣어도 성립하고 넣어도 성립한다 이런 느낌으로 가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절대값이 주어졌을 때 좀 쉽게 풀 수 있는 유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범위를 나눠야 되는 유형도 있지만 끝에 누구만 있을 때는 상수, 숫자만 있을 때는 좀 쉽게 풀 수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쉽게 풀 수 있는 경우의 샘플을 2차 부등식에서 한번 갖고 와 본 겁니다. 잘 보시면 x제곱 빼기 10이 15보다 크다. 이거 뭐예요? 어떤 숫자잖아, 그렇죠?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그 안에 써있는 애가 뭐든 간에 우리는 좀 간단하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쪽에 있는 애가 15보다 크면 이거 15보다 크지 않겠냐? 그러니까 x제곱 빼기 10이 15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 될 거고, 또는 얘가 마이너스 15보다 작아도 되지 않냐?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10이 마이너스 15보다 작아도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15보다 크거나 얘가 마이너스 15보다 작다 이런 느낌으로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얘는 좀 할만하죠? 왼쪽으로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25가 0보다 크다가 되고요. 그럼 얘는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다라고 인수분해가 될 거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또는 5보다 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일단 첫 번째 건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여도 된다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요거여도 되는데 요거는 넘겨보면 어떻게 되냐면 x제곱 플러스 5가 0보다 작다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가끔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 아니 선생님, 이거 인수분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죠? 이렇게 되는 거지. 인수분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긴? 인수분해 안 되면 사실 원래 누구 쓰는 거다? 뭐 근해 공식을 쓰는 거다. 근데 근해 공식을 안 써도 되는 게 사실 이거는 그냥 풀면 되잖아요. x제곱은 마이너스 5다. 이걸 한번 방정식을 풀어보면 되잖아. 근데 풀어보니까 x가 뭐가 나오냐면 풀마 루트 5i 이렇게 허근이 나와버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상황이었다? 방정식에서 두 허근이 나오는 상황이다.
그럼 우리 두억은 나오면 이거 x축이랑 안 맞나 이렇게 얘기했었고 이렇게 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그죠? 그러니까 얘는 x축 기준으로 계속 위쪽에 있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그런데 그 친구가 아래쪽에 있는 데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없거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만족하는 해는 없다 이렇게 처리하는 게 오늘 우리가 배운 방식으로 푼 겁니다. 물론 나중에 이런 거는 나중에 바로 그냥 아예 없네 이렇게 봐야 되지만 지금 우리가 배운 그 플로우 그대로 이렇게 봐주시면 인수분해가 아까 뭐라 그랬죠?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러면 우리는 지금 초보자의 방식으로 어떻게 한다? 일단 방정식 풀어본다. 그러면 그게 실근이 있어? 그러면은 이렇게 그려서 그래프 풀면 되고 허그냐? 그러면 안 만난다 생각해서 이것도 함수 그래프로 확인해주면 된다.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은 이제 이거 예전에 방정식에서도 사실은 다루었던 거기는 한데 이제 기억하실 분들도 있을 거고 좀 까먹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얘는 이제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쉽게 하는 게 이렇게 상수꼴도 있는데 이제 어떤 형태가 있냐면 요걸 이용하는 형태가 있어요. 절대값 x의 제곱이나 x의 제곱이나 사실 뭐하다? 똑같다를 이용해서 쉽게 푸는 유형이 있습니다. 이용하기. 그리고 이제 이걸 언제 보통 이용하냐면 딱 지금과 같은 상황. 언제 쓰냐? 언제 쓰냐 하면 1차 항에만 절대값이 있는 경우 값 기호가 있는 경우가 있는 경우 이때만 하시면 되거든요. 1차 항만 절대값 기호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지금 딱 부등식을 풀거나 이건 방정식 부등식 다 되는데 방정식을 풀거나 부등식을 딱 푸는데 보니까 식에 여기에만 이렇게 절대값이 하나 딱 들어가 있어. 어디에만? 1차만 이렇게 절대값이 들어가 있고 2차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요 성질 그냥 x의 제곱이나 절대값 씌워서 제곱한 거나 그 결과가 뭐하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쉽게 풀 수 있다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1창만 이렇게 있으니까 얘도 그냥 저 성질을 이용해서 절대값을 같이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어차피 x의 제곱이나 절대값 x의 제곱이나 똑같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로 뭘 할 수가 있냐면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게 돼요. 절대값 x 3, 1,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요. 그러면 결국에는 얘가 절대값 x 마이너스 3과 절대값 x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가 될 거고 그럼 이걸 계산해 보면 절대값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3보다 작으면 됩니다. 이렇게 결정이 나는 게 이해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따다다 A보다 B가 크고 B보다 C가 크다 라는 형태가 나오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풀게 되어 있냐면 두 개를 연립해서 풀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절대값 X보다 크다와 그죠?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구? 이렇게 된 걸 풀게 되어 있다고 절대값 X가 3보다 작다 이렇게 두 개를 연립해서 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따다다 나오면 이거 풀고 이거 풀고야. 그러면 이제 이 파란색은 우리가 잘 풀어요. 그렇죠? 이 파란색은 보면 이제 x가 3보다 작다니까 이거 상수밖에 없어서 마이너스 3부터 어디까지? 3까지다 이렇게 됐는데 이 노란색이 사실 우리의 지난번 그 2x 문제였잖아요. 그죠? 이거 아니에요? 이거 뭐죠? 해가? 과연 2x 효과가 있는지 볼까? 해가 없다? 이거는 모든 실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절대값이 마이너스 1, 음수보다는 항상 크니까요. 그래서 얘는 해가 모든 실수다. 이렇게 완성이 돼서 이 두 개를 연립해 주시면 답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복습하시면서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이는 중간에 갔는데